38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 눈이 소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써있어요. 야, 그러면은 짝수에 눈이 나왔다라는 뭐가 걸린 거야? 조건이 걸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푸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A 사건을 우리가 짝수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 사건을 우리가 소수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거는 사실 우리가 소수인 사건을 구하는데 우리가 무슨 조건이 걸린가? 짝수라는 조건이 걸린 거죠, 그쵸? 짝수라는 조건이 걸린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P 짝수, 난 P 짝수 소수 요거잖아요, 그쵸? 야, 그럼 짝수인 확률이 어떻게 되니? 얘는 6개 중에 2, 4, 6 3개 있으니까 6분의 3, 즉 2분의 1일 거고요. 짝수면서 소수인 거는 2, 4, 6 중에 소수인 게 2밖에 없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은 6분의 1이다. 그럼 얘는 우리가 계산해주면은 6분의 2니까 3분의 1이다. 요렇게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제 확률 기호를 안 쓰고 요렇게 해도 돼요. 사건 정의가 힘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해도 돼. 그냥 짝수? 오케이. 짝수 뭐 있어? 2, 4, 6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소수래.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몇 개야? 소수인 거 2 하나니까 3분의 1이다. 요렇게 진행을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조건부는 이렇게 확률적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게 조금 더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상황에 따라서 좀 맞게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 39번 보겠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새로 도입한 교복 점퍼에 대한 구매 희망 여부를 조사했더니 구매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의 75%였고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 학생은 전체의 30%였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은 희망하는 학생일 때 그 학년이 2학년의 확률을 구하시오. 요것도 일단은 쌤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표를 그리는 거야. 표. 어떻게 표를 그려? 그러니까 우리가 2학년 그 다음에 그럼 2학년 아니면은 3학년일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잠시만요. 다시 지웠다 할게. 이렇게 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2학년, 3학년 합, 희망하남 합. 야, 봐봐. 그러면은 희망하는 학생은 75% 되는데 이거 퍼센트로 돼 있으니까 전체를 그냥 100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00명 중에서 75%가 희망하는 거니까 희망하는 사람의 전체는 75명이 될 거고 안 하는 사람은 25명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희망하는 2학년 학생의 30%라 했으니까 여기죠, 여기. 이게 30%다. 즉 100명에 30%니까 30명.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명이다? 45명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여기 잘못됐어. 여기가 75, 25, 100 합에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희망하는 학생일 때, 즉 여기 중에서 몇 명이라는 거야? 2학년이다 해가지고 몇 분의 몇? 75분의 30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약분하면은 5로 약분하면 15분의 6 그러면은 또 3으로 약분하면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얘를 P 뭐라고 해야 돼? 2학년 그 다음에 희망. 이거 조건부는 우리가 풀면은 P 희망 분의 P 2학년 그 다음에 희망. 근데 이게 사실 주어져 있잖아, 퍼센테이지로. 그러면은 얘는 0.75 얘는 0.3 이렇게 진행해도
똑같은 결과를 낳아요. 알겠죠? 표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A바 B 그 성질 써가지고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40번 볼게요. 어느 분식집에 1년 고객을 조사하였더니 학생이 전체 고객의 4분의 3이었고 여학생이 전체 고객의 2분의 1이었다 라고 써있어요. 그러면은 한 명이 학생일 때 그러면 이것도 P 뭐라는 거야? 여학생 바학생 학생인 조건 안에 여학생인 거니까 얘는 우리가 P 학생 P 여학생이면서 학생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P 학생이 지금 전체 고객에게 4분의 3이 학생이라 했으니까 확률이 4분의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학생이 전체 고객의 2분의 1이었다 라고 써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6분의 4니까 몇이다? 3분의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맞죠? 다음 연영이가 사과맛 젤리 6개와 딸기맛 젤리 4개가 들어있는 봉지에서 임의로 2개의 젤리를 한 개로 꺼낼 때 첫 번째는 사과맛 젤리를 꺼내고 두 번째는 딸기맛 젤리를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다음 꺼낸 젤리는 다시 넣지 않는다 라고 써있어. 그러면은 지금 사과가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딸기는 지금 4개가 있는 거죠.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아? 2개를 하나 뽑는 거야. 근데 첫 번째는 사과맛 꺼내고 두 번째 딸기맛 꺼낸대. 첫 번째 사과 꺼낼 확률이 어떻게 돼요? 일단 10개 중에 6개죠. 그래서 10분의 6. 그 다음에 딸기 꺼내야 돼. 야 근데 다시 넣지 않는다 했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 사과를 하나 꺼냈으니까 5개, 4개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딸기 꺼낼 확률은 9분의 4 해가지고 2, 3, 5 하면은 우리가 15분의 4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다음 42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책상별로 가로 6줄, 세로 5줄로 이루어진 반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리를 정하려고 한다. 첫 번째로 자리를 뽑는 학생과 두 번째로 자리를 뽑는 학생 모두 맨 앞줄의 좌석을 뽑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써있네. 야 그러면은 첫 번째 친구가 일단 먼저 뽑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첫 번째가 뽑을 수 있는 건 일단 총 30자리 있는 거죠, 그쵸? 30자리 중에서 앞자리 하려면 이 5자리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30분의 5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만약 여기 이미 뽑혔다고 쳐. 그러면은 두 번째 친구는 총 몇 자리? 29자리 중에 몇 자리를 뽑아야 돼? 4자리를 뽑아야 되는 거지. 맞니? 왜 여기는 이미 임자가 정해졌으니까 나머지 4자리만 후보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해주면은 우리가 2 얘는 15 해가지고 얘는 우리가 여기까지 되네. 1, 3까지 되네요, 그쵸? 그러면은 몇이니? 87인가요? 그쵸? 87분의 2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 맞니? 다음 43번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가 저렇게 PB가 저렇고 PA 합B가 저런데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써있어요. 야 그럼 일단은 첫 번째는 A 교 B를 구하라고 써있는데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 PA 있고 PB 있고 PA 합B 있으니까 당연히 뭐 생각해야 돼? 확률의 덧셈 정리 생각해야겠죠, 그쵸? 그러면 PA 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 B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 더하기 10분의 3 마이너스 PA급인데 얘가 이제 PA 합B니까 얘가 5분의 3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분수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10 곱해버려가지고 6은 5 더하기 3이니까 8 마이너스 10 PA 교 B니까 우리가 슉슉 넘기면은 PA 교 B는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에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쵸? A 바 B 구하라는 거는 요거는 우리가 P, B라는 조건 아래서
P, A, 교, B의 확률인 거잖아. 맞니? 이렇게 보면 된다 했어. 슬래시 해가지고 B가 분수구나, A가 분자인데 우리가 걔도 B를 만족해야 되니까 P, A 교 B로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P, B가 10분의 3이고 그 다음 P, A 교 B는 아까 첫 번째에서 5분의 1 구해놨으니까 약분해주면은 3분의 2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맞죠? 이제 거꾸로 P, B 바 A는 우리가 P, A분의 P, A, 교,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P, A는 어떻게 되니? P, A는 2분의 1분의 A, 교, B 하면은 5분의 1이죠. 그쵸? 그래서 5분의 2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다음 44번 보겠습니다. 어느 봉사단체 회원 중에서 외국인은 전체 회원의 14%이고 외국인 중에서 독일은 전체 회원의 2%라고 한다. 이 봉사단체 회원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외국인일 때 에다가 어떻게 슬래시 그어줘야지. 조건이야. 그 외국인이 독일인일 확률을 구하시오. 야, 그럼 조건 자체가 외국인이에요. 그쵸? 조건은 외국인인데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독일인이면서 외국인일 수가 있고요. 그쵸? 독일인이면서 외국인. 그 다음에 독일이 아니면서 외국인.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야, 그러면은 봐봐. 그냥 뭐 요거는 근데 독일이면서 외국인, 독일이 아니면서 외국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체 회원이 14%인데 이 친구들 중에서 2%는 독일인, 그러면 나머지 12%는 독일인이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총 어떻게 합니다? 14분의 2 해서 몇 분의 몇? 7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독일인이면서 외국인, 독일 아니면서 외국인 분의 독일인이면서 외국인이니까. 맞죠? 다음 45번 보겠습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뭐 A, B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B 제품을 선호하는 학생일 때 여기도 슬래시 그어줘야겠지.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B 학생을 선호하는 사람은 누구야? 여기. 그쵸? 여기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이면서 비선호, 여학생이면서 비선호. 그래서 총 요거죠. 근데 요거 분의 여학생이니까 이 친구들 중에 이 친구들이네요. 맞죠? 즉 102분의 우리가 62니까 약분하면은 51분의 31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 맞니? 다음 46번 보겠습니다. 어느 학교 행사의 행운권을 추첨에 대한 두 학생의 대화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먼저 우리 두 명이 순서를 정해 하나씩 뽑기로 하고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기로 하자. 10개 중에 2개는 행운권은 2개. 그러니까 너네도 이런 거 생각해봤잖아. 만약 10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그런 제비 뽑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내가 몇 번째 해야 유리할까? 몇 번째야 뽑을 수 있을까? 몇 번째야 뽑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끔씩 하죠. 쌤은 했었어. 좀 더 내가 유리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첫 번째로 제비를 뽑는 사람의 행운권 뽑을 확률을 구해보자. 그러니까 순서마다 우리가 행운권 뽑을 확률을 구해서 확률이 높으면 좀 더 유리한 거잖아. 그치? 그럼 첫 번째로 뽑는 사람이 제비를 뽑으면은 그냥 우리가 지금 총 당첨이 2개고 꽝이 8개니까 총 10개 중에서 2 해서 우리가 처음에 뽑힐 확률은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2번 두 번째로 뽑는 사람이 행운권을 뽑을 확률을 구해보자. 쌤 그러면 첫 번째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다르죠. 왜? 봐봐 얘들아, 생각을 해봐. 두 번째 사람이 행운권을 뽑는다라는 거는 첫 번째가 꽝이 나오고 첫 번째 사람이 꽝이 나왔을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당첨이 됐을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사람이 어쩌다가 당첨이 됐어. 그래서 내가 당첨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처음에 꽝이 나오려면은 우리가 10개 중에 8개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수가 몇 개 몇 개로 바뀌어요? 2개, 7개로 바뀌지. 당첨, 꽝. 그러면은 총 몇 개? 9개 중에 2개 해가지고 9분의 2 하면은 우리가 계산해 봅시다. 1, 5. 그러면은 45분의 8이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당첨도 해볼게요. 그럼 얘는 10분의 2일 거고, 얘는 지금 바뀐 게 몇 개 몇 개로 바뀌어. 그러면은 당첨 하나랑 꽝 8개로 바뀌죠. 그쵸? 그러면은 9분의 1이다. 그러면은 이거 90분의 2고, 이거 약분 괜히 했다. 이거 다시 해야겠다. 90분의 16으로 할게요. 그러면 얘네 둘이를 어떻게 해야 돼? 합쳐줘야 되니까 최종적인 확률은 우리가 90분의 18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몇으로 나눠? 18로 나눠지나요? 그쵸? 그러면은 5분의 1이다. 결국 보니까 첫 번째 해도 5분의 1, 두 번째 해도 5분의 1. 결국 첫 번째를 하든 두 번째를 하든 확률은 어떻다라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물론 그러니까 첫 번째 애가 X가 나왔어.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되겠어? 좀 더 유리해지겠지. 왜냐면은 꽝이 하나 줄었으니까. 근데 첫 번째 애가 당첨이 됐어. 그럼 나는 그 뽑을 확률이 좀 더 적어지겠죠. 하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똑같은 확률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누구도 유리하지 않다. 유리하지 않다.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되나? 다음 47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4의 배수에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할 때 A 독립인지 종속인지 물어봤어요. 얘들아, 항상 쌤이 강조하죠. 독립사건은 무조건 우리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PA랑 PB랑 곱했을 때 PA 교비랑 같은지 안 같은지, 같으면은 독립, 그 다음에 다르면은 종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구해봐야 돼. 알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1번 두 사건 A, B에 대한 독립종속을 따지라는 거는 PA 구하고 PB 구하고 PA 교비 구해서 우리가 실제로 곱해서 PA 교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PA를 먼저 구해보자. PA A 사건 한번 적어볼게요. 어차피 C도 해야 되니까 전부 다 적어볼게요. 야, 그러면은 주사위에서 소수니까 우리가 2, 3, 4가 아니라 5죠. 5. 그쵸? 그 다음에 B는 뭐가 돼요? 3의 배수니까 3, 6. C는 4의 약수니까 1, 2, 4. 이렇게 되겠네. 맞니? 근데 A, B라고 했어요. A, B. 그러면은 A 교 B도 한번 구해볼게요. A 교 B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3만 있는 거네. 그쵸? 지금 2, 3, 5랑 3, 6이랑 겹치는 게 3밖에 없으니까. 그럼 PA는 어떻게 되니? PA는 2분의 1이죠. PB는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죠. PC는 2분의 1입니다. PA 교비는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이에요. 실제로 PA랑 PB랑 곱하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뭐가 나와? 6분의 1이 나오잖아. 그치? 근데 얘랑 이 PA 교비랑 어때요? 같네? 즉 무슨 사건이다? 독립사건입니다. 맞습니까? 즉 독립사건이다. 그래서 얘는 독립이에요. 되겠네요. 맞죠? A랑 C 구하라고 써있어. 그치? 그러면은 A랑 C도 한번 구해봅시다. A, 교,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2, 3, 5랑 1, 2, 4랑 우리가 겹치면은 2만 겹치죠. 그쵸? 그래서 2. 그럼 P, A, 교, C는 뭐가 돼요? 6분의 1이야. 그럼 실제로 PA랑 PC랑 곱해볼 거야. 그러면 뭐가 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인데 얘랑 어때? 다르지. 그치? 그니까 얘는 뭐다? 종속이다. 쌤은 이제 A 사건, B 사건, C 사건을 집합 형태로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구해봤어요. 근데 뭐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여러분. 알았죠? 그냥 내 PA 머릿속으로 할 수 있으면 할.
PB 머릿속으로 하고 PC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그럼 A교 만약에 A교 B 구해야 되면은 오케이 소수면서 3의 배수면은 뭐 있을까? 3밖에 없네. 6분의 1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알았죠? 근데 그게 이제 보기 힘들 때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니?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글 자음과 모음이 각각 하나씩 적힌 12장의 카드가 있는데 독립, 종속이네요. 자음이 선택하는 사건을 A, 문의가 있는 사건을 하는 걸 B라고 하자. 두 사건 A,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구하시오라고 써있네요. 그럼 나는 이거 이번에는 47번 형태로 안 하고 48번 형태로 안 하고 그냥 PA, PB, PA교비를 따로 계속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PA라는 거는 우리가 총 12장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12분의 자음이죠, 그쵸? 자음.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총 몇 개다? 8개다 라는 거 알겠네, 그쵸? 12분의 8 해서 4로 나누면은 3분의 2예요.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PB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PB는 우리가 얘도 똑같이 일단 분모는 12분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의가 있는 카드잖아. 문의 몇 개? 6개. 그러니까 12분의 몇이다? 6이다 해서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PA교비도 한번 구해볼게요. A교비는 자음이면서 문의여야 되니까 이 문의가 이제 잘 보이니까 여기 중에서 자음 있는 거 뭐 있어? 하나, 2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총 몇 분의 몇? 12분의 2가 되는 거죠. 12분의 2구. 그러면은 여기서 얘랑 둘이 3분의 2랑 그 다음에 2분의 1이랑 곱하면은 우리가 3분의 1이죠. 그쵸? 근데 얘는 6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로 어때? 얘랑 다르죠. 그쵸? 그러니까 뭐다? 얘는 종속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종속 사건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다음 49번 A, B가 서로 독립일 때 A와 B도 서로 독립임을 보이시오 라고 써있네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일단은 A, B가 서로 독립이라는 거는 PA 곱하기 PB가 뭐라는 거야? 얘는 PA 교비를 무조건 만족을 한다라는 거잖아. 그치? 여기 상태에서 A여랑 B도 서로 독립임을 보이려면은 PA여랑 PB도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PA여 교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PA여 교비로 갈 거야. 그러면은 이거 뭐 가르치는 이제 쌤마다 어떻게 가르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혹시 PB 마이너스 PB 마이너스 PA 교비가 되는 건 아나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면은 우리가 PA 요것처럼 하면 B교 A여잖아. 바꿨어 순서를. 역시 교 A여 하면은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나? 차집합이죠. 차집합. 근데 사실 이게 확률에서 집합을 쓰긴 하지만 뭐 정확한 집합이라는 건 없어. 왜냐면은 우리가 B랑 A는 차집합이 맞지만 우리가 사건을 뺀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우리가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럼 B차 A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를 만족을 한다라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우리가 확률값을 이 벤 다이어그램의 넓이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너네 이 넓이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PB에서, 그쵸? 이 동그라미 넓이에서 이 사이에 있는 이 넓이를 빼줘야겠죠? 그쵸? 즉 얘는 P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조그만한 거는 우리가 PA교비가 되니까 우리가 PB교 A여는 우리가 PB에서 뭘 뺀다? PA교 B를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좀 더 학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PB라는 것 자체가 비일 확률이잖아, 그치? 근데 A 사건이 있고 B 사건이 있을 때 비일 확률은 우리가 P A 교 B랑 그 다음에 P A여 교 B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A가 일어나면서 B가 일어나는 사건과 A가 안 일어나면서 B가 일어나는 사건을 더해주면은 B가 일어나는 사건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면은 P A여 교 B는 PB 마이너스 PA 교 B 이렇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 아무튼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지금 요거로 바꿔줘야 돼.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거 되게 중요한 그 식이야. 알았어요? 되게 많이 나와. 근데 이제 차집합으로 생각하면 좀 편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차집합으로 쌤이 이제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뭐 원래적인 것도 알고 차집합적인 성질도 알면은 정말 좋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A랑 B가 서로 독립이라 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우리가 PA 곱하기 PB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항이 두 개인데 둘 다 PB가 있으니까 PB로 묶어버리면은 1-PA가 되겠네요. 그쵸? 야, 그러면은 우리가 얘는 이쪽으로 넘어온 거야. 그럼 넘어왔으니까 야 1-PA가 뭐예요? PA여지? 그치? 그럼 얘는 PB 곱하기 PA여로 바꿀 수 있겠네. 그치? 얘들아 시작이 뭐였어? 교집합이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은 뭐야? PB 곱하기 PA여지. 즉 우리가 A랑 B가 독립일 때 거기에 따른 A 여집합과 B도 독립이다. 즉 여기서 정말 중요한데 A, B가 독립이면은 A, B여, A여, B 그 다음에 A여, B여 얘 전부 다 독립.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잠깐만요. 네네. 혹시 여기 오레비로 엔트수와 건물주부 김승현 씨. 네네. 성함 김준환이요. 김준환. 네. 연락처 하나 주시겠어요? 저기 원장님 계시는데 어디 계세요? 그 이쪽 쭉 가셔서 오른쪽 쭉 가면 1관 있거든요. 일반인. 네. 여기 오레비로 맞죠? 자, 한번 가서 여쭤보시는 게 좀 더 나아요. 여러분 미안해요. 갑자기 어떤 분이 뭐 좀 물어보셔서 자리를 했습니다. 봅시다. 윷놀이에서 유착 한 개를 던질 때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이고 난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라고 하자. 이 유착 4개를 동시에 던질 때 거리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얘들아 너는 독립시행 알죠? 혹시라도 n개 확률이 P1 사건을 n번 반복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확률이 어떤 딱 정해져 있는 사건을 계속하는 거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n번 중에서 r번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거예요, 여러분. 너네 시험 문제 찍는 거 봐봐. 너네 5문제 만약 시험을 보는데 3문제를 만약 몰랐다고 쳐요. 객관식인데 오지선다니까 맞출 확률이 어떻게 돼? 5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면 한 문제 할 때마다 시행을 한 거야. 근데 총 몇 문제를 찍을 거야? 3문제를 찍을 거야. 그러니까 몇 번 시행하는 거예요? 3번 시행하는 거죠. 그럼 3번 시행해서 5분의 1 확률이 몇 번 일어날 수 있냐? 요거가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그쵸? 근데 요거는 N, C, R 그 다음에 우리가 P의 R제곱 그 다음에 1-P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N-R번 요거입니다. 알겠어요? 요거 약간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뭐랑 비슷하다라는 느낌 받아야 돼? 우리가 이항정리랑 비슷하다라는 느낌 받아야겠죠, 그쵸? 그거랑 비슷해요, 느낌이. 사실 원리도 비슷하고요. 그러면은 봐봐. 둥근 면이 나올 게 5분의 2, 평평한 면이 나올 게 5분의 3. 그러니까 걸이 나온다라는 거는 걸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윷놀이 다 아나? 이렇게 나오고 평평한 거 3개 나오고 둥근 거 하나 나와야 되죠, 그쵸? 요거는 우리가
유닛수를 하나하나 던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한 번 던질 때마다 한 번 시행을 했고, 그럼 총 몇 번 시행을 하는 거예요? 4번 시행을 하는 거죠. 4번 시행하는데 평평한 게 3번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4번 시행했는데 둥근 게 한 번 나왔다고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결과 나와. 그럼 나는 4번 중 3번 평평으로 할게요. 야, 그러면 평평한 게 나올 확률이 5분의 3이니까 5분의 3이 몇 번 일어나야 돼? 3번 일어나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인 거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이 일어나야 돼. 4번 시행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NCR이 붙는데, NCR이 붙는 이유는 그 사건이 시행되는 회차를 골라주는 거예요. 회차.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시행을 나눴을 때 1, 2, 3 나오고 4번에 둥근 거 나왔다. 1, 2, 4 그러니까 1, 2, 3 나오고 1, 2, 3 나왔을 수도 있어. 2, 3, 4 나왔을 수도 있고 1, 3, 4 나왔을 수도 있고, 요렇게 우리가 나오는 시행 그 회차를 정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4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거죠. 4개 번의 시차 중에, 그쵸? 그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차 3개를 골라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계산하면은 우리가 5의 4제곱분에 4 곱하기 27이니까 108인가요? 그쵸? 이렇게 구할. 뭐 625분의 108 이렇게 하면 되겠죠. 625분의 108 이렇게. 이해됩니까? 다음 51번 볼게요. 어느 퀴즈 프로그램 출연자는 보기 3항목 중 정답이 1개의 문제를 5문제 풀어야 한다. 이 출연자가 각 문제에서 보기 항목 1개 임의로 선택할 때 3문제 이상 맞출 확률을 구하시오. 얘들아, 뭐 이게 이제 너네가 다 듣는 게 아니라 필요한 문제만 들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독립시행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쌤이 50번에서 좀 자세히 그래도 설명을 해놨으니까 50번을 한번 보고 오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3문제 중에서 5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은 총 몇 번 시행? 5번 시행. 근데 확률은 P는 우리가 3분의 1인 거죠. 왜냐면 3개 중에 하나 찍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3문제 이상 맞힐 확률이라고 써있어요. 3문제 이상. 우리는 그 횟수가 딱딱 정해져 있었는데 3문제 이상은 3문제도 되고 4문제도 되고 5문제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다 해야겠죠. 근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3문제 이상이면 3문제인 경우, 5문제인 경우, 4문제인 경우, 5문제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6건 생각해도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6건은 의미 없어요. 왜냐면은 그럼 여기에 반대되는 건 0문제거나 1문제거나 2문제 쓰면, 그치? 어차피 똑같이 3개 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따로 할게요. 그러면은 3문제 인 경우 보면은 5번 중에 3개, 3분의 1 세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의 제곱. 4문제 맞출 확률은 5개 중에서 맞출 문제 4개 정해주고 3분의 1 4번 일어나고 아닌 거 1번 일어나고. 5문제, 이건 5문제 중에서 5문제 다 맞춰야 되니까 55죠. 그래서 3분의 1 5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의 0제곱이니까 굳이 할 필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 계산만 해주면 된다. 그럼 얘는 3의 5제곱분에 뭐가 되는 거야? 4 곱하기 10이니까 40. 얘는 3의 5제곱분에 그 다음에 2 곱하기 5니까 10. 얘는 쓰긴 할게요. 3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다 합쳐주면은 총 3의 5제곱, 즉 243분의 뭐가 되는 거야? 51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거 3의 배수죠? 그러니까 81분의 몇이니? 17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맞네. 다음 이것도 해야 되나요? 이거는 뭐 계산기 쓰는 거니까 뭐 안 할게요. 알겠죠? 근데 뭐 원리만 하면은 한 개 주소위를 4번 던져서 적어도 한 번 6이 나오는 사건을 6건의 확률을 구하자. 적어도 한 번 나왔으니까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잠깐만 한번 보자.
문제를 좀 읽어야겠어. 프랑스 도박사 드메레 도박사 한 개 주사를 4번 던졌을 때 적어도 한 번 6에 나올 확률과 두 개 주사를 동시에 24번 던졌을 때 적어도 한 번 주사에 6이 나올 확률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네. 멍청한 친구죠. 모르겠다. 멍청한지 아닌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개 주사를 4번 던졌어요. 그쵸? 적어도 한 번 나오면은 6이 안 나오는 거를 4번 다 6이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되죠. 그쵸? 그래서 1에서 뭘 뺄 거야? 4, 4, 6분의 5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1-6의 4제곱분의 5의 4제곱. 계산해보세요 여러분. 계산기 써서. 그 다음에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24번 던졌을 때 적어도 한 번은 두 개의 주사위가 모두 6이 나올 확률. 그럼 모두 6이 나오는 거는 36분의 1인 거잖아. 그치? 근데 적어도니까 얘도 거꾸로 하면 36분의 35죠. 그쵸? 그럼 24시 1에서 뭘 빼야 돼? 24. 그 다음에 36분의 35의 몇 제곱? 우리가 24제곱. 이거 계산해보면은 서로 같은지 다른지 알 수 있겠죠. 한번 설명해보래. 같은지 다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죠? 다음. 오케이. 다음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 독립에, 종속이면 종속에 표를 동그라미를 하시오.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사온 사건과 짝수의 눈이 사온 사건이래. 얘들아, 뭐 쌤이 독립 판단할 때는 실제로 구해서 해야 된다 했죠. 그치? 야, 근데 독립이려면은 PA 곱하기 PB가 PA 교비를 만족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쵸? 야, 근데 지금 무슨 사건이라고 써있어? 지금 홀수랑 짝수야. 이거 무슨 사건이니? 반대되는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반대는 아니지만 반대보다는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배반 사건이에요.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99.9%가 전부 다 종속입니다. 왜? 종속 사건이라는 건 PA 교비가 뭐야? 얘가 0인 거죠. 그쵸? 그럼 PA 곱하기 PB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쌤이 99.9%라고 한 이유가 PA가 0일 수도 있으니까, 또는 PB가 0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무조건 종속 사건이에요. PA랑 PB가 0보다 크다. PA랑 PB가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배반 사건이면은 무조건 종속입니다. 무조건.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종속이에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첫 번째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A, 두 번째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B. 첫 번째, 잠시만요. 2번 던질 때 이건 해봐야겠는데. 이거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얘는 배반 아니야. 그치? 낚이면 안 돼. BA 어떻게 돼? BA는 36분의 2개니까, 그쵸? 첫 번째만 홀수 나오면 되잖아.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거 3개고, 두 번째는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곱하기 6이에요. 그럼 얘는 몇이야? 2분의 1. PB는 얘는 36분의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짝수 나와야 되니까 3. 그다음 두 번째 아무것도 아니지. 첫 번째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고, 두 번째가 짝수 나와야 되니까 3인 거죠. 그쵸? 얘도 2분의 1이야. 그럼 PA 교비는 얘들아 36분의 첫 번째 홀수면서 두 번째 짝수인 거잖아. 그럼 36분의 뭐가 돼? 9가 되니까 몇이다?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얘는 둘이 곱하면 4분의 1 나와서 뭐다? 독립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즉 얘들아, 종속 같지만 그러니까 배반 사건 같지만 배반 아니에요. 2번 경우는. 알겠습니까? 됐죠? 다음 5개의 구멍에서 물이 올라오는 바삭 분수대가 있는데, 구멍에서 물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인데 2개의 구멍에서 물이 나올, 그러니까 그냥 한 개에서 물이 나오는 거를 하나의 시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즉 5개의 구멍이 있으니까 5개 중에 몇 개? 2개가 나와야 되는 거고, 나올 확률이 3분의 2니까 3분의 2의 2제곱
그 다음에 아는 게 3분의 1이니까 얘는 곱하기 세제곱 해주면은 우리가 243분의 우리가 40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맞니? 다음 50번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4번 던질 때 총 4번 시행한 거예요. 주사위 눈의 새가 3번 같을 주사위의 눈의 수가 3번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3번 같을 확률. 그러면은 요거네요, 사실. 3번 같으면은 1로 같을 수 있고 2로 같을 수 있고 3으로 같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뭐 4로 같을 수도 있고 5로 같을 수도 있고 6으로도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같은 눈을 골라주고 6시 1이고요. 그 다음에 골랐으니까 그 주사위 눈이 나올 확률은 1, 2, 3. 그러니까 만약에 2로 갔다. 그럼 2로 나올 확률이 몇이야? 그냥 한 번 던져서 2 나올 확률 그냥 6분의 1이잖아. 그치? 그게 3번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4C3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잠깐만요. 6분의 1의 세제곱 6분의 5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니? 요거가라는 거네요. 요건 6 없애고 얘는 그러면은 6의 세제곱분의 우리가 5, 4, 20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럼 36분의 3 하면은 108이고요. 그 다음에 2로 나눴으니까 10. 그러면은 54분의 5 이렇게 되겠네. 했니? 다음 갑과 을이 테니스 시합을 하는데 먼저 세트를 이기면 시합이 끝난다고 한다. 세트마다 갑이 이길 확률은 3분의 1일 때 5세트에서 시합이 끝날 확률을 구하시오. 애들아, 요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토너먼트 문제, 아니니까 시리즈 문제, 야구, 뭐 어떤 시합 이기는 거, 몇 판 몇 선승제 정말 중요한데 결국 5판 3선승제잖아. 그쵸? 근데 5세트에서 끝날 확률이란 건 이건 가장 중요한 거는 끝나는 세트랑 끝나기 직전까지의 스코어가 중요합니다. 야, 그럼 5라운드에서 시합이 끝날 확률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4세트까지만 정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쵸? 4세트까지만 가면은 5세트에서 무조건 끝날 거 아니야. 그럼 4세트 몇 대 몇으로 끝내야 돼? 2대 2로 끝내야지. 즉 4번 중에 2번 갑이 이긴다. 또는 4번 중에 2번 을이 이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4C2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제곱 요거 계산만 해주면은 우리가 81분의 4, 6의 24 그러면 3으로 나누면은 8분의 20 그러니까 27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전 세트까지의 확률을 뭘로? 독립시행으로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57번. 다음 편은 500명을 대상으로 음식 A를 매주 한 번 이상 사람과 질병 B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그러면은 보자. 500명 중에 한 사람을 택할 때 다음을 답해보자. 택한 사람이 질병 B에 걸린 사람일 확률. 그러면은 총 500명 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124명이죠. 그쵸?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2로 나누면은 62분의 250 또 나누면 125분의 31 이렇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택한 사람이 음식 A를 매주 한 번 먹는 사람일 때 이 사람이 질병 B에 걸린 사람일 확률. 그러니까 한 번 먹는 사람, 요 사람 중에 걸린 사람 12명이네요. 그쵸?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150분의 12가 되는 거죠. 그쵸? 152분의 12 그러면은 얘는 2로 나누면은 76분의 6 38분의 3인가? 야, 그러면은 봐봐. 이걸 사실 우리가 질병 B에 걸리는 걸 PB라고 합시다. A를 먹었을 때 질병 걸리는 거를 우리가 PB/A. 그럼 PB랑 B바에랑 계산 제대로 했겠죠? 500명 중에 124. 그럼 PB랑 PB바에랑 어때요? 다르죠, 그쵸?
야, 그럼 조건이 걸렸을 때랑 조건이 안 걸렸을 때가 다르다라는 거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관계 없으려면은 B 바의 A든 P, B든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다?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됐죠?